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아침에 이제 그 신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요즘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기감이 될 만한 그 참 스승님들의 얘기는 실리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 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로의 김태훈 논설 우리 의원님이 조선일보입니다.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이런 제하에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무능하고 가난했다. 조선 멸망의 첫 번째 문을 연 사건이라는 이모군란도 군인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린 게 화근이었다. 군란이 터지기 2달 전 고종과 대관들이 텅 빈 국고로 걱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고종이 걱정하자 의정부 고관들은 계책은 오직 전략하는 것뿐이라며 근검 전략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략은 개인에겐 훌륭한 삶의 태도이겠으나 그것만으로 국가가 번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종과 신하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에겐 목숨 걸고 추진해야 할 조선의 미래, 즉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은 저서 한국 사람 만들기에 이 일화를 소개하며 조선의 지도층이 농본 사회를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적 왕도 정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비전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한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사무라이 칼에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꿈꾼 사스마번 지도자들의 비전이 있었다. 이모군란 20년 전인 1862년 사스마와 영국 해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사스마는 영국 해군의 한포 사격에 불바다가 됐고 패전으로 배상까지 무려했다. 사스마의 리더들은 위기를 레퓨브로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영국의 막강한 힘을 목표한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영국처럼 부강한 나라라는 비전이 생겼다. 자기를 굴복시킨 이들은 군함을 사고 유학생을 보낼 테니 가르쳐달라고 했다. 비전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위대함을 품게 한다. 메테디 메이저 유신에 성공하며 메테디 국가 권력을 손에 넣은 사스마의 리더들은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유신 동지들에게도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사무라이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칼 휴대를 금지했고 경제적 기반이던 영지까지 내놓겠다. 우리에게도 큰 비전을 품은 지도자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된 나라에서 떵떵거릴 줄 알았던 지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의 농지계획 등의 덕에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6.25 때 대한민국 편에 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비전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선에 선물을 지어주진 않았다. 인기만 구하려 했다면 그렇겠지만 그가 원한 것은 인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훗날 자식들을 잘 살게 하자며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정치인들은 선물 못줘 안달난 산타가 됐다. 여든 야든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국민선에 25만원씩 지어주자 하고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해주자고도 한다. 선심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양곡복만 해도 쌀을 무조건 사주는 것은 농민을 돕는 게 아니라 농업 구조 조정을 해방하고 차세대 농업을 준비해온 이들의 의욕을 거꾸로 우려가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매사 느려 터졌다는 일본조차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착공 2년도 안 돼 완공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토지 보상부터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데만 몇 해가 걸린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AI 시대에 송전선 하나 놓기가 힘겹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야 하지만 감히 국민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훗날 우리 자손들이 잠깐 잘 살았다가 별 볼 일 없이 없어진 이 나라 역사를 배우며 지금을 비전 실종 시대였다고 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김태훈 님의 논설님의 글인데요. 이런 걸 좀 우리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상위층에 형성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이제 뭐 변호사들은 같은 본다면 법조인으로 분리해 본다면 판사나 검사들, 가장 우수한 두뇌들을 갖고 있던 젊은이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상류층을 형성하고 국민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알맞은 어떤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 국가에 대한 국가관도 좀 투철해야 되고 또 국민으로서 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의무는 져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징병제를 뭐 이렇게 모병제를 할 수는 없죠. 아직도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인들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 군을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사항을 붙이더라도 임용하거나 그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지고 있는 국방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다스리겠다고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앞에 나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때는 3년 이상을 했었지만은 지금 뭐 짧은 2년, 1년 8개월 이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국방 의무를 지는데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갖고 국방 의무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 생각이 국가를 위해서 과연 좋은 생각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 글 중에서도 아까 비전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이대함을 품게 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류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그 자리들에서 뭐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이나 뭐 법조인들, 판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정관예우라는 게 있죠. 이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대우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자리를 나와서까지 다른 걸로 그러니까 원래 뭐 법조계에 있다가 변호사로 간다든가 있을 때 정관예우 같은 게 있어버리면은 과연 그 직에 있을 때 그 직에 충심으로 전념을 하겠냐 말이죠. 다음 자리, 내가 갈 자리, 그 사람들하고 어떤 뭐 협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전혀 선대지 않고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작년부터 제가 쭉 주장했던 게 국회의원들의 특 홈페이지였는데 장기표 선생이나 고영우 변호사는 얼마나 애쳤습니까?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연봉이 4, 5억이면은 적은 금액들이 아니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그 특권에 비하면은 낮다고 생각하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요즘도 제가 가끔씩 올리지만 얼마나 훌륭하신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예 침대를 갖다 병원에 갖다 놓고 그렇게 지금 진료에 열중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일부 사람들이 앞에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의학 공부를 했던 전공의들을 갖다가 제 자리에 지금 전공의들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의사 교수들도 제일 처음에는 뭐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환자들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8, 90%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다른 어떤 뭐 세력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끔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그래서 우리 김태훈 논설위원님이 아침에 써놨는데 어떤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또 선생님 소리를 듣고 그런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런 또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글이 쓰여질 때는 이런 걸 좀 보고 감동도 받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의사 선생님들 그 법조인들 특히 변호사분들 많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분들이 좀 우리 사회적 구조 어쩔 수 없이 상층부 구조잖아요. 그렇게 좀 형성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